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초예측 부의 미래 두 번째 시간 스콧 갤러웨이 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거대 IT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팡이라는 용어가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네 개를 합해서 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콧 갤러웨이 교수가 플랫폼 제국의 미래, 원제는 더 4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용어 정리를 했냐면 GAFA라고 정리를 했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가 애플로 바뀌었죠. 이 대담을 한 스콧 갤러웨이는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4, 우리나라 번역서로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렇게 나온 책의 저자이며, 거대 IT 기업 가파의 혜택을 인지하면서 좋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도를 넘는 행태를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가파를 분할하라. 거대 기업은 분할을 해야 된다. 대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파의 성공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갤러웨이 교수가 4개의 기업을 우리의 그 신체적 욕구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그냥 재밌는 분류라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파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호소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구글은 무엇이냐면 지식에 대한 욕구. 과거에는 지식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욕구를 신에 대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글을 통해서 편도선 증상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이 쭉쭉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신과 같이 나의 검색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애플은 성에 대한 욕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섹스 어필이죠. 애플 제품, 노트북이라든가 아이폰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수입 종사자로서 도시에 살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구만 하면서 이성에 대해서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사랑과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 이거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상호작용의 수와 깊이, 인정욕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좋아요 개수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아마존은 소비입니다. 인간은 더 많은 것들을 더 적은 노력으로 얻고자 하죠. 아마존이 그런 것들을 구현해 주는 거죠.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가파의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갤러웨이 교수가 대답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들의 행태를 관찰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부에서 다른 일반 기업들에게는 적용되는 규제와 세금, 이런 것들이 가파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그 세금 우대, 또 보조금 지원,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자기 회사의 직원들은 아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사회적 책무는 져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비즈니스 형태인 월마트는 10년간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640억 달러의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아마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이 거의 1000배 이상이 상승했죠. 수익도 엄청나게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달랑 14억 달러의 세금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갤러웨이 교수님, 그래도 고용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갤러웨이 교수가 단언을 합니다. 그들 가파 기업은 아주 소수의 고용을 창출할 뿐이고, 반면 아주 다수의 고용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가파의 그 4대 기업은 250억 달러의 수익을 위해서 달랑 28,000명 정도 고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파 비즈니스가 거의 대부분 사실 광고 수익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광고 산업을 본다면 기존의 어떤 메이저 광고 비즈니스 분야를 예를 들면
250억 달러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25만 명이 고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배 이상이죠. 근데 이거는 메이저 광고 분야를 얘기한 거지, 그 이외에 기존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무수한 그런 가지들이 있겠죠.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25만 명이 아니라 최소 25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 고용을 파괴하는 기업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가파가 다른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갤러웨이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든 투자와 모든 인재를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혁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같아요.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에 속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혁신의 시대, 4차 산업혁명.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무슨 혁신일까, 이런 게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세탁기가 발견됐죠. 이거는 우리 인류의 삶에 진정한 혁신을 불러일으켰죠. 어땠습니까? 모든 여성들은 하루에 거의 엄청난 시간을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는 많은 여성들의 삶을 빨래라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죠. 이런 게 진정한 혁신이죠. 근데 우버? 제가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서 우버를 많이 이용해 봤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지? 그냥 인터넷으로 택시 부르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전화로 잡던 카톡으로 잡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혁신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 40년 동안 매일 생겨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숫자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보다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줄었다는 거죠. 혁신에 대한 시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9세기 세탁기. 많은 분석을 보면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거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어마어마한 혁신들이, 발명들이, 개발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기계들이 다 그때 다 나왔잖아요. 카메라 나오고, 비행기, 철도, 자동차, 냉장고, 하여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혁신들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나온 것이고,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건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뭉쳐놓거나 배열과 구성의 문제인 거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 그런 생활의 도구가 뿅 나타나는 거. 컴퓨터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컴퓨터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래아 한글 쓰고 엑셀 쓰고, 그냥 인터넷 속도가 조금 빨라진 거? 그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파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갤러웨이 교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가파를 분할해야 된다. 거대한 독점 기업을 분할했던 역사는 많이 있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 석유를 독점했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분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AT&T라는 통신회사, 거의 모든 거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타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눈부시게 성장이 된 거예요. 통신회사를 분할했더니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스탠다드 오일도 분할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발생한. 많은 사람들이 가파를 분할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AT&T나 스탠다드 오일, 그 당시에는 지금 가파보다 훨씬 더 거대한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경제의 목적은 중산층을 만드는 것이다. 저도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파는 성공의 열매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누고 있죠. 억만장자, 조만장자,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갤러웨이 교수는 분할을 해서 많은 부자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국은 세계의 고급 인력을 흡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부분이잖아요. 중국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시장을 막았죠. 화웨이 통신망을 통해 막아버리고 자기네 나라에 그러한 회사를 만들죠. 뭐 바이두라든가. 저런 형태는 웃긴 거고, 유럽도 비난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비난하죠. 야, 무슨 저렇게 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만들고,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갤러웨이 교수는 아마 유럽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은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 모델을 따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거대 IT 기업의 총수익, 매출액에 과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세금이라고 해서. 왜냐면 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면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있어요.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아일랜드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영국 입장에서 화나겠죠. 그래서 디지털 세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죠. 가파의 이런 시장 지배력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 갤러웨이 교수의 노력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왜 우리의 컨텐츠로 쟤들이 다 돈을 벌지?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쟤들이 돈을 벌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 사태가 있었고, 네이버 말 많죠, 그죠? 이익 쉐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네이버에 대해서 많은 또 비난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변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도 뭔가 공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협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